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주고 노동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생산성 충격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나라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끓는 지구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,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.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전 요인입니다. 최근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. 이것을 기후플레이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경제정책에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그 지배적인 요인이 아니고 다른 요인도 있다라는 그 주장인데요. 가뭄, 홍수, 폭설 이런 자연재해나 이 극심한 날씨가 농작물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그 식탁의 먹거리에 식품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가 농작물 생산성 그 감소에 영향을 주고 노동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생산성 충격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나라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우리나라에서 야채와 과일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. 강수량 100ml가 변하면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1%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극심한 가뭄으로 커피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그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가격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톤당 3,94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그 1년 전보다 60%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. 그리고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인 스페인에서도 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올리브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국내 식품 업계에서 그 올리브유 가격을 30% 이상 인상했습니다. 설탕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적 수출국인 인도나 태국 이런 데에 그 심각한 가뭄으로 그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 17% 역성장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는데요. 그리고 최근 독일 포츠담 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유럽 나라들의 그 극심한 폭염이 닥쳤을 때 식품 물가가 0.43%에서 0.93%포인트 그런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 연구소에서 2035년이 되면 기온 상승으로 그 식품 물가가 최대 3.2%포인트 오르고 이 전체 물가는 최대 1.2%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1월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각국 전문가들이 그 올해 글로벌 리스크, 이 리스크 34개 중에 그 심각한 요인을 복수로 선택한 결과 66%가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글로벌 사회에서 심각한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최근 그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이 6.95%로 그 OECD 평균 5.32%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. 이런 그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간 3%포인트씩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202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 GFSI라고 하는데요. 이 지수의 조사에서 한국이 식량안보 및 관련 정책 이행력 지표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. 내년에는 어떤 그 기후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그 정책적,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데요.
탄소 배출을 줄이는 규제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우선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. 기술적으로는 농산물 공급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 기후위기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이 필요하고요. 특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로 이어지면서 그 후계 영농인이 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특히 AI 기반의 기후 예측 기술을 통해서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기후 대응 기금 예산이 2020년보다 4% 삭감되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기후 변화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겠고요. 특히 정부는 그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감축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동안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그저 대응하는 성격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이런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그 새로운 기회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. 그리고 이제 시민들 역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들이 필요하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후 교육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그런 정부의 기후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.